최근 원달러 환율이 1,370원 후반까지 치솟으며 시장은 사실상 1,500원 진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미 내년도 상단을 1,340열 미상 40원으로 제시했고, 한국 외환시장은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달러 수요가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외환당국은 국민연금, 기재부, 한국은행, 복지부를 모두 소집해 사자협의체를 출범시키며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조정은 핵심입니다. 시장이 보는 기준선은 약 1,080원 선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일부를 원화로 환전해 시장의 달러 공급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안정 효과는 있지만 구조적 상승 압력을 뒤집기엔 한계가 명확합니다. 문제는 단순한 원화 약세가 아니라 글로벌 달러 강세와 일본발 엔저 충격이 동시에 겹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가 약 2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며 엔화는 150만 7엔 달러까지 급락했고, 이 흐름이 그대로 원화 약세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외국인의 국채 선물 3조 6천억 원 매도, 10년물 국고채 금리의 3.09%, 3.27% 급등까지 겹치며 한국 자금시장은 전방위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지금 환율 1,500원 위협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시장 전반에 걸친 복합 리스크의 실체화이며, 이는 금 가격 변동성 확대와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직결되는 초기 신호입니다. 최근 외환당국이 취한 조치는 단순한 시장 개입 수준을 넘어 구조적 흐름을 바꾸기 위한 고강도 패키지에 가깝습니다. 지난 21일 당국은 미래에셋 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9개 대형 증권사의 외환 담당자들을 긴급 소집해 해외 주식 결제용 달러 환전 시간대를 분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매일 오전 9시에 몰리는 대규모 환전 수요가 환율을 순간적으로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시스템 구조와 고객 패턴을 단기간에 조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설명하며 즉각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24일에는 기획재정부, 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사자협의체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핵심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조정입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기준선은 약 1,380원으로, 이를 돌파할 경우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일부를 원화로 환전해 달러 공급을 직접 늘리는 방식입니다. 또한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체결된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연장 또는 한도 확대도 논의되고 있어 단기 유동성 확보력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글로벌 달러 강세, 일본발 엔저, 금리 변동성 확대 등 구조적 요인이 겹쳐 있어 정부의 개입만으로 환율 방향성을 단번에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부 글로벌 기관들은 정부 개입에도 불구하고 내년 환율 상단을 1,54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시장의 체력이 정부의 단기 조정보다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요약하면 정부의 전방위 개입은 급등 속도 제어에는 의미가 있지만 추세 자체를 꺾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며, 이는 금-달러 채권 등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흐름에서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환해지 조정입니다. 외환당국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 중 일부를 원화로 환전하도록 유도해 시장의 달러 공급을 늘리는 전략을 택했으며, 시장에서는 이 조정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기준선을 약 1,48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총 운용자산 약 1,000조 원 중 해외 투자 비중이 40%를 넘기 때문에 환해지 비율을 조금만 조정해도 시장에 공급되는 달러 규모는 단기간에 수십억 달러 단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급등하는 환율의 속도를 제어하는 데 단기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구조적 상승 압력을 해소하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시장은 단순히 원화, 약세가 아니라 글로벌 달러 강세, 엔저 심화, 외국인 자금 이탈, 금리 변동성 확대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외국인은 국채 선물만 3조 6천억 원 규모로 매도했고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한 달 사이 3.09%, 3.27%로 급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환전 개입은 단기 완충 역할을 하더라도 기조적 환율 하락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더욱이 글로벌 기관들이 내년 환율 상단을 1223치 연이 2.2340원으로 보는 만큼 국민연금의 역할은 하락 전환이 아닌 속도 조절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는 시장 안정성에 기여하지만 장기 트렌드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며 이는 오히려 금달러 중심의 안전자산 선호를 더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의 핵심 배후로 지목되는 것은 일본발 엔저 심화입니다. 일본 정부가 약 2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발표한 직후 엔화는 단숨에 157엔 달러선을 돌파하며 다시 한번 급락 흐름을 재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엔저가 단순히 일본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 전체 통화체인에 연쇄 충격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엔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해지고 이는 원화 약세를 더 가속시키는 구조를 만듭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간 원화의 변동 패턴은 엔저, 달러 강세, 원화 약세라는 일종의 동조화 흐름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외국인의 한국 국채 매도가 엔저 흐름과 맞물리며 충격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외국인은 국채 선물만 3조 6천억 원 이상 순매도했고 그 결과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한 달 새 3.09%에서 3.21%까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금리 급등은 다시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기며 환율 상승 압력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엔저는 일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축소 가능성까지 자극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증시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엔저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의 물가가 2%를 넘기 시작한 만큼 일본은행의 정책 전환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157엔 시대의 엔저는 단순한 일본 리스크가 아니라 원화 약세, 금리 불안, 외국인 이탈, 안전자산 선호 심화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복합 리스크의 핵심 트리거로 작동하며 이는 골디 시장의 단기 강세와 변동성 확대를 더욱 자극하는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80원대를 넘어 1,250원에 근접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외국인 자금 흐름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지난주 외국인은 한국 국채 선물을 3조 6천억 원 이상 순매도하며 채권 시장에 강한 충격을 가했습니다. 이 매도 공세로 인해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한 달 사이 3.09%, 3.27%로 급등했고 금리 쇼크는 다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가속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환율 금리 늦은 자금 흐름이 동시에 불안정해지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투자 지형은 달러 강세 고금리, 유동성 축소라는 3중 압력 아래 움직이고 있어 신흥국 통화 중에서도 원화는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발 엔저가 결합하면서 원화는 달러 대비 이중 압박을 받는 구조로 고착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내년 원달러 환율 상단을 1,540원으로 제시한 것도 시장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외국인 포트폴리오 조정에 반영되는 행동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펀드는 이미 원화 익스포저를 축소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원화에 대한 추가 약세 압력을 불가피하게 만듭니다.
요약하면 외국인 자금 이탈 국채, 금리 급등, 글로벌 달러 강세라는 세 가지 압력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원화는 단순한 약세가 아니라 구조적 취약성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안전자산 중에서도 금의 국내 가격을 더욱 지지하는 강한 하방 경직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이 겹쳐지는 이 시기를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현재 원 달러 환율을 짓누르는 또 하나의 결정적 변수는 바로 일본의 금리 정책 전환 가능성과 이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리스크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본처럼 초저금리 국가에서 엔화를 빌려 미국, 신흥국 등 고금리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엔화 가치가 안정적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금리가 오르거나 엔화가 급격히 강세로 전환되는 순간 대규모 청산 자금 회수, 이 발생에 글로벌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줍니다. 실제 전례도 있습니다. 2024년 7월 일본은행이 예상 밖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자 신흥국 통화가 빠르게 흔들렸고 일부 시장에서 외환 채권 주식이 동시에 충격을 받는 전형적 캐리 트레이드 청산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일본은 물가가 2% 이상을 넘기며 금리 인상 압박이 높아지고 있고 시장에서는 빠르면 2024년 12월, 늦어도 2025년 1분기에 정책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금리를 올리거나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면 해외에 풀려있던 엔화 자금이 한꺼번에 일본으로 돌아오며 원화, 신흥국 통화는 즉각적인 매도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은 단기간에 수십 원 단위로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한국 채권은 외국인 매도가 재차 확대되며 금리가 급등하고 주식 시장 역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엔저 리스크와 엔고 전환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현 상황은 한국 시장 입장에서 양면 리스크 구간이며 이는 금과 같은 초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를 구조적으로 강화시키는 빅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금융시장은 환율만 오르는 단일 위험 구간이 아니라 금리, 주식 yen 외환이 동시에 불안정해지는 전형적인 복합 스트레스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먼저 금리 측면에서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지난 한 달 동안 3.09%, 3.27%로 빠르게 상승하며 자금 조달 비용과 채권 가격 변동성을 동시에 키우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채 선물 3조 6천억 원 매도는 이 금리 상승의 직접적 트리거였고 이는 다시 외국인 자금 이탈을 가속시키며 원달러 환율을 압박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또한 동일한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고착, 엔저 심화화, 글로벌 투자 심리 위축이 맞물리며 외국인 수급이 약화되고 코스피는 기술주 중심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환율 불안이 지속되면 추가 조정 압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환율 급등은 단기적으로 기업 실적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외국인 자금 이탈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라는 구조적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달러 강세가 겹치며 DXY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높은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는 국내 금 가격에도 즉각적인 상승 압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율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국내 금 시세는 하락보다 상승 탄력이 더 강해지는 방어성 가격 구조를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환율 급등, 국채, 금리 상승, 외국인 이탈, 주식 변동성 확대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 고리 구조에 놓여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금을 포함한 안전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이 불가피한 국면임을 시사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논의되는 구간은 원달러 환율의 1,500원 돌파 가능성입니다. 일부 글로벌 기관들이 내년 환율 상단을 1,530원, 오버사 30원으로 제시한 만큼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실제 투자 전략에 반영되는 행동 지표로 해석해야 합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 시장 충격은 두 단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파동은 외환시장 중심의 변동성 확대입니다. 원화, 약세가 심화되면 외국인 자금의 포지션 조정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며 달러,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국 자산 비중을 줄이는 움직임이 강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채 금리는 추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 10년물 국고채는 현재의 3.27%를 상회하는 3.33년 40% 구간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동은 주식 간리암 채권, 기업자금 시장 전반으로의 충격 확산입니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키우고 소비 위축 티드 투자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악화되면 코스피는 단기 반등에도 불구하고 재차 조정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환율 상승 속도는 일시적으로 더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 순간 시장은 단순한 환율 이슈를 넘어 금리, 물가, 위험자산 수급 원자재 가격 등 전방위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국면에서 금은 안전자산 수요 증가로 인해 국내 가격의 하반기 매우 제한되는 특징을 보이며 환율 상승과 결합해 단기적 강세 흐름을 더욱 강화시키는 국면이 예상됩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글로벌 달러 강세, 그리고 엔저 심화는 금 가격에 구조적 상승 압력을 동시에 가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은 단기 조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스당 2,350, 7,400달러 구간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DXY 달러 인덱스가 강한 상황에서도 가격이 쉽게 꺾이지 않는 것은 안전자산 수요가 이미 시장 깊숙이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환율 효과까지 더해져 국내 금 시세가 더욱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천난 4번 80원대를 넘어선 현 상황에서 국제 금 시세가 온스당 10달러만 움직여도 국내 금 시세는 즉각적으로 지디앙 수천원 단위의 변동성을 보입니다. 특히 환율이 1,500원을 상회할 경우 국내 금 시세는 현재보다 5.7% 추가 상승 여력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외국인 자금 이탈 국채, 금리 급등,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위험 등이 결합하면서 투자자들의 리스크 오프로의 이동이 강화되고 금은 미국 국채 달러와 함께 가장 빠르게 선택되는 핵심 안전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금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단기적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지정학 리스크 확대, 일본의 금리 정책 전환 가능성, 달러, 유동성 축소 등 전방위 압력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 금은 단순한 단기 피난처가 아닌 중기 안전자산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환율 불안 엔저 충격 외국인, 자금 흐름 변화라는 3중 리스크가 결합하면서 국내 금 시세는 하락보다 상승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큰 구조에 진입했으며 이는 향후 금 투자 전략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하는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를 상향 돌파하며 1,500원 진입 가능성을 사실상 시장 컨센서스로 굳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관들이 제시한 내년 상단 제3지부음 EMI40원 전망은 공포가 아니라 실제 투자 포지션 조정에 반영되는 지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1,500원을 터치하는 순간 외환시장 중심의 변동성 확대가 먼저 나타나고 이어서 금리, 채권, 주식시장까지 충격이 확산되는 2단 파동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외국인의 국채 선물 3조 6천억 원 매도, 10년물 국고채 금리 3.27% 급등, 엔저 157엔 돌파 등 리스크 요인이 중첩되면서 원화는 구조적 약세 국면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일본의 금리 정책 전환이 핵심 변수입니다. 일본 물가가 2%를 넘기며 빠르면 12월, 늦어도 2025년 1분기 중 정책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현실화될 경우 $1 환율은 단기간에 수십 원 단위로 출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외국인 자금 이탈, 채권 금리 제급 등 주식시장 조정, 금달러 중심 안전자산 급부상이라는 흐름을 강화합니다. 금시장 관점에서는 환율 글로벌 금리 달러 강세가 동시에 금 가격을 지지하는 삼중 구조적 상승 압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2350점, 1,400달러 레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환율이 500원대에 안착할 경우 국내 금 시세는 현재보다 8% 추가 상승 여력이 열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시장은 환율 금리 엔화라는 세 가지 핵심 변수에 의해 움직이는 고변동 국면이며 이 환경에서는 금이 가장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중심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금 시장은 지금 세 가지 핵심 변수, 즉 $1 환율 상승, 국제 금 가격의 견조함, 국내 수급 불균형이 동시에 결합하며 매우 강한 상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 금 가격은 최근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스당 2,300 및 건엔 $400 구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정학 리스크 확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달러, 유동성 축소 등이 결합해 금 가격의 하방은 제한적입니다. 여기에 $1 환율이 1,380원대를 넘어 단기적으로 1,500원에 근접하고 있어 환율 효과만으로도 국내 금 시세는 추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율이 % 오르면 국내 금 시세는 평균적으로 GD양 0.7, 0.9%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현재 환율 국면은 국제 금 가격이 보합이어도 국내 금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수급 측면에서도 금 통장금, ETF 실물, 금 수요가 모두 늘고 있습니다. 외환 주식,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투자자들은 실물 ETF 중심의 안전자산 비중을 확대한 경향을 보이며 최근 KRX 금시장에서 거래량이 전월 대비 증가한 것도 동일한 흐름입니다. 더불어 환율 금리, 엔저, 충격이 겹치는 현 시점은 기관개인, 투자자 모두가 위험 관리 차원에서 금 비중을 늘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당분간 국내 금 시세는 환율이 1,480, 500원 구간을 유지하는 한 뚜렷한 상승 편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2,400달러를 상향 돌파할 경우 국내 시세는 단기적으로 추가 5% 이상 상승 여력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시장 환경은 단순한 환율 급등이 아니라 글로벌 달러 강세, 엔저 심화, 외국인 자금 이탈, 국채 금리 급등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리스크 국면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자산군 간 상관관계가 급격하게 변화하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동성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환율 리스크 해지입니다. $1 환율이 1,380원을 넘어서며 1,500원 돌파 가능성이 커진 만큼 달러 자산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공격적 투자라기보다 포트폴리오 안전벨트 기능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글로벌 기관들이 제시한 상단, 천원, 소시엠, 매찬 40원 구간을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금 비중 확대입니다.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2,393 $1,400에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환율이 높은 수준에 머물면서 국내 금 시세는 추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 언저로 제1,100원 안착 시 국내 금 가격은 5.8%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하며 이는 단순 단기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기반한 상승입니다. 현재 금 통장금 ETF 실물, 금 모두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이미 시장 리스크를 감지하고 자산 재배치를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채권 주식, 변동성 구간에서의 방어적 포트 구축입니다.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3.20%까지 오른 상황에서는
채권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공격적 포지션보다는 단기 물금 ETF 구량, 배당 중심의 구조가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면은 공격보다 보호가 중요한 시기이며 환율, 엔저, 금리 변수 사이에서 안전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이 최적 전략으로 판단됩니다.